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한 세대 전체가 왜 조용히 사랑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 깊은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도 무섭도록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 세렌 키르케고르는 일찍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의 남자들이 자신에게 남은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사랑을 포기하는 세상을 말입니다. 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28살의 유능한 변호사, 우리는 그를 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사회가 말하는 모든 기준, 즉 외모, 성공, 능력을 갖춘 완벽한 신랑감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설계한 삶입니다. 그는 현대사회의 낭만이라는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한 남자들의 조용한 움직임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은 씁쓸함이나 분노와는 다릅니다. 훨씬 더 차갑고 조용하며 어쩌면 영구적인 결정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불렀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병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를 느린 부패 과정처럼 느끼게 만드는 영혼의 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랑은 바로 그 절망을 키우는 완벽한 배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및 개인관계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남성들이 연애 관계를 추구할 확률은 아버지 세대보다 5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학 리뷰는 30세 미만 남성 3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어떠한 성적 활동도 없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의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 덴마크에서 키르케고르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남자에 대해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결혼하는 순간 자신을 그녀에게 이끌었던 바로 그 열정이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심미적 역설이라 불렀습니다. 사랑이 제도화되는 순간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무덤지기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4년 현대 남성들은 이 역설을 거대한 규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과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11,000쌍의 커플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의 결혼 만족도는 결혼 첫 해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여성의 만족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현대의 사랑이 남성들에게 그들이 결코 동의한 적 없는 역할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영혼의 일부를 절단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이라는 역할이 주는 무게를 떠올려보면 이 말의 의미가 더욱 깊이 와 닿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 어두워집니다. 2018년 시카고 대학의 연구원들은 독신으로 자녀 없이 사는 남성들이 기혼 남성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이 문장을 음미해 보십시오. 남성들이 평생을 바쳐 조치라고 교육받았던 것, 즉 사랑, 가족, 헌신이 통계적으로 그들의 기쁨을
가장 침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현대 남성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그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고 그 계산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신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며 삶을 일구었지만 단지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간 감정적인 보호자 역할을 했지만 더 키가 크고 더 부유하고 더 흥미로운 사람이 나타나자 버려지는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코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의 70%는 여성이 제기하며 그 이유는 학대나 불륜보다는 불행을 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를 가능성의 절망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에서 등을 돌린 남자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개척자입니다. 그들은 심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남성들이 사랑을 좇기를 멈췄을 때 얻게 되는 숨겨진 힘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에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소년이 성인이 되면 그는 광야로 끌려가 모든 소유물을 빼앗긴 채 홀로 살아남도록 남겨졌습니다. 장로들은 이것을 증명의 의식이라 불렀습니다. 이 의식은 단 하나의 잔인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조차 그 자체로 충분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실존의 문제를 탐구했던 키르케고르는 누구보다 이 진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것들은 듣거나 읽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직접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남성들은 그 반대를 믿도록 세뇌당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사랑에, 선택받는 것에,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32세의 건축가 제임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 전 그는 텅 빈 아파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혼녀가 돌려준 약혼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문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설레지가 않아 몇 달 동안 제임스는 사회가 상처받은 남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른 일에 정신을 팔고 상처받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우연히 키르케고르의 책 두려움과 떨림을 접했고 한 구절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신앙의 기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며 자기 안에 갇혀 있음을 느껴야만 한다. 바로 그 순간 제임스는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좇는 것을 멈췄습니다. 관계를 통해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를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을 끌어안았습니다. 1년 안에 제임스는 14개국을 여행했고 그의 수입을 3배로 늘려준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3년 긍정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소 6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고독을 택한 남성들은 자신감, 창의성,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 7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신앙으로의 도약이라 불렀습니다. 한 인간이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기 존재의 무서운 자유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고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가장 큰 상심을 가장 큰 강점으로 변화시킨 남자들로 가득합니다. 니체는 루 살로메에게 거절당한 후 그의 역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습니다. 청력을 잃고 시련의 아픔을 겪은 베토벤은 그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을 작곡했습니다. 키르케고르 자신도 약혼을 파기한 후 그의 가장 심오한 저작들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 심리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패턴이 있습니다. 2021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에게 거절당한 경험을 창의적이거나 지적인 활동으로 승화시킨 남성들은 평범하게 다음 관계로 넘어간 남성들보다 비범한 성공을 거둘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이제 이 변화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 남자가 사회가 자신이 자급자족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남자는 현대 시스템의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해로운 관계를 견디지 않습니다. 그는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미지의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고독한 화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혼 후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몬테나의 오두막에서 살기 시작한 전직 기업 변호사 데이비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는 남성성, 상실, 그리고 재발견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그는 한때 자신처럼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50만 명 이상의 남성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언론은 그를 급진주의자라고 낙인 찍었지만 진실은 더 간단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키르케고르가 묘사한 자유의 현기증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이라는 심연을 들여다보았고 그것이 심연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한 남자가 사랑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는 진정으로 위험해집니다. 사회가 두려워하는 방식, 즉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폭풍이 위험한 방식처럼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살아있는 존재로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가 주는 현기증이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현기증을 뚫고 나아가면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강인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포기한 남자가 다시 그것과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가장 금기시되는 질문을 탐구할 것입니다. 절대적 자유를 맛본 남자가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남자의 삶에는 벼랑 끝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벼랑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라고 도전하는 벼랑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윤리적인 것의 중지라고 불렀습니다. 한 남자가 세상의 규칙과 자기 영혼의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사랑을 포기한 현대 남성에게 이 순간은 마치 그의 결심을 조롱하듯 우주가 그에게 단 하나의 파괴적인 질문을 던질 때 찾아옵니다. 만약 사랑이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번의 파혼 끝에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맹세한 36세의 전직 투자은행가 엘리아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포르투갈의 해안마을로 이주하여 훈련된 고독의 삶을 구축했습니다. 아침에는 대서양에서 수영을 하고 저녁에는 촛불 아래에서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화요일, 한 여자가 카페에서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치 시간 자체가 느려진 듯 신중하고 서두르지 않게 책장을 넘기는 방식에서 무언가가 그의 내면을 깨뜨렸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엘리아스는 스스로를 사랑을 초월한 남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는 단 한 번의 조용한 만남으로 그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역설입니다. 한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을 놓아주는 순간 사랑은 다시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2023년 성행동 아카이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년 이상 자발적으로 연애 관계를 중단했던 남성들은 매력의 기준에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현대 데이트의 연기 같은 친밀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훨씬 더 무서운 것, 바로 진정한 연결을 갈망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를 예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바꾼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위험한 지점입니다. 고독이라는 도가니 속에서 자신을 재건한 남자는 더 이상 필요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급자로서도 감정적인 목발로서도 아닌 하나의 주권적인 존재로서 말입니다. 역사는 이 갈림길에 섰던 남자들로 가득 차 있고 그 길을 떠난 자들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그 유명한 짝사랑 이후 수도승과 같은 열정으로 자신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모든 여성에게 거절당한 반 고흐는 자신의 고통을 불후의 명작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의 이야기가 가장 잊히지 않습니다. 약혼을 파기한 후 그는 남은 평생을 연인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힌 철학자로서 그녀를 위해 그녀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그녀를 위해 살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지점입니다. 절대적 자유를 맛본 남자는 결코 관습적인 사랑의 우리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훨씬 더 희귀한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이 낭만적 관계 이후의 명료함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연구는 최소 5년간 사랑을 포기했던 1200명의 남성들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8%의 남성들이 결국 다시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들의 기준은 더 높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모, 지위, 사회적 인정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즉 자신을 배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사람을 찾았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더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영원한 존재로서 다른 영원한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험난해집니다. 로맨틱 코미디와 SNS의 긍정 확언을 먹고 자란 현대 여성들은 이런 종류의 남자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데이팅 앱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35세 미만 여성의 83%가 프로필에서 과도한 자급자족을 보이는 남성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한 응답자의 말처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내가 필요 없을 것처럼 보여요.
키르케고르는 이 또한 예견했습니다. 그는 불행한 연인은 기억하는 자이고 행복한 연인은 있는 자이다 라고 썼습니다. 사랑을 포기한 현대 남성은 둘 다 아닙니다. 그는 관찰합니다. 그리고 관찰은 환상의 죽음입니다. 이제 가장 어두운 반전입니다. 만약 한 여성이 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요구가 아닌 초대로 다가온다면 말입니다. 저를 오랫동안 사로잡은 사례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혼 후 7년간 스스로를 유배시켜 야생 생존 학교를 세운 전직 해병대원 레오의 이야기입니다. 덴버의 한 서점에서 한 여성이 그에게 키르케고르에 대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혹하거나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레오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나에게 완벽하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4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거하지 않고 아마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남자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계시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목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키르케고르가 남긴 마지막 일기장의 한 줄은 이렇습니다. 진실은 더디다. 당신은 붙잡히지 않고서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 사랑을 포기한 현대 남성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밝은 진실이라는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쩌면 한 여인과의 사랑이 아니라 그가 결코 타협하지 않았더라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남자 자신과의 사랑이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타협하지 않은 온전한 당신 자신과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여정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한 세대 전체가 왜 조용히 사랑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 깊은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도 무섭도록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 세렌 키르케고르는 일찍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의 남자들이 자신에게 남은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사랑을 포기하는 세상을 말입니다. 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28살의 유능한 변호사, 우리는 그를 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사회가 말하는 모든 기준, 즉 외모, 성공, 능력을 갖춘 완벽한 신랑감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설계한 삶입니다. 그는 현대사회의 낭만이라는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한 남자들의 조용한 움직임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은 씁쓸함이나 분노와는 다릅니다. 훨씬 더 차갑고 조용하며 어쩌면 영구적인 결정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불렀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병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를 느린 부패 과정처럼 느끼게 만드는 영혼의 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랑은 바로 그 절망을 키우는 완벽한 배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및 개인관계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남성들이 연애 관계를 추구할 확률은 아버지 세대보다 5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학 리뷰는 30세 미만 남성 3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어떠한 성적 활동도 없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의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 덴마크에서 키르케고르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남자에 대해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결혼하는 순간 자신을 그녀에게 이끌었던 바로 그 열정이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심미적 역설이라 불렀습니다. 사랑이 제도화되는 순간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무덤지기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4년 현대 남성들은 이 역설을 거대한 규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과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11,000쌍의 커플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의 결혼 만족도는 결혼 첫 해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여성의 만족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현대의 사랑이 남성들에게 그들이 결코 동의한 적 없는 역할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영혼의 일부를 절단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이라는 역할이 주는 무게를 떠올려보면 이 말의 의미가 더욱 깊이 와 닿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 어두워집니다. 2018년 시카고 대학의 연구원들은 독신으로 자녀 없이 사는 남성들이 기혼 남성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이 문장을 음미해 보십시오. 남성들이 평생을 바쳐 조치라고 교육받았던 것, 즉 사랑, 가족, 헌신이 통계적으로 그들의 기쁨을 가장 침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현대 남성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그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고 그 계산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신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며 삶을 일구었지만 단지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간 감정적인 보호자 역할을 했지만 더 키가 크고 더 부유하고 더 흥미로운 사람이 나타나자 버려지는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코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의 70%는 여성이 제기하며 그 이유는 학대나 불륜보다는 불행을 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를 가능성의 절망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에서 등을 돌린 남자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개척자입니다. 그들은 심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남성들이 사랑을 좇기를 멈췄을 때 얻게 되는 숨겨진 힘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에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소년이 성인이 되면 그는 광야로 끌려가 모든 소유물을 빼앗긴 채 홀로 살아남도록 남겨졌습니다. 장로들은 이것을 증명의 의식이라 불렀습니다.
이 의식은 단 하나의 잔인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조차 그 자체로 충분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실존의 문제를 탐구했던 키르케고르는 누구보다 이 진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것들은 듣거나 읽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직접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남성들은 그 반대를 믿도록 세뇌당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사랑에, 선택받는 것에,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32세의 건축가 제임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 전 그는 텅 빈 아파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혼녀가 돌려준 약혼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문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설레지가 않아 몇 달 동안 제임스는 사회가 상처받은 남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른 일에 정신을 팔고 상처받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우연히 키르케고르의 책 두려움과 떨림을 접했고 한 구절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신앙의 기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며 자기 안에 갇혀 있음을 느껴야만 한다. 바로 그 순간 제임스는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좇는 것을 멈췄습니다. 관계를 통해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를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을 끌어안았습니다. 1년 안에 제임스는 14개국을 여행했고 그의 수입을 3배로 늘려준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3년 긍정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소 6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고독을 택한 남성들은 자신감, 창의성,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 7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신앙으로의 도약이라 불렀습니다. 한 인간이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기 존재의 무서운 자유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고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가장 큰 상심을 가장 큰 강점으로 변화시킨 남자들로 가득합니다. 니체는 루 살로메에게 거절당한 후 그의 역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습니다. 청력을 잃고 시련의 아픔을 겪은 베토벤은 그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을 작곡했습니다. 키르케고르 자신도 약혼을 파기한 후 그의 가장 심오한 저작들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 심리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패턴이 있습니다. 2021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에게 거절당한 경험을 창의적이거나 지적인 활동으로 승화시킨 남성들은 평범하게 다음 관계로 넘어간 남성들보다 비범한 성공을 거둘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이제 이 변화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 남자가 사회가 자신이 자급자족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남자는 현대 시스템의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해로운 관계를 견디지 않습니다. 그는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미지의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고독한 화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혼 후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몬테나의 오두막에서 살기 시작한 전직 기업 변호사 데이비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는 남성성, 상실, 그리고 재발견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그는 한때 자신처럼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50만 명 이상의 남성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언론은 그를 급진주의자라고 낙인 찍었지만 진실은 더 간단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키르케고르가 묘사한 자유의 현기증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이라는 심연을 들여다보았고 그것이 심연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한 남자가 사랑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는 진정으로 위험해집니다. 사회가 두려워하는 방식, 즉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폭풍이 위험한 방식처럼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살아있는 존재로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가 주는 현기증이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현기증을 뚫고 나아가면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강인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포기한 남자가 다시 그것과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가장 금기시되는 질문을 탐구할 것입니다. 절대적 자유를 맛본 남자가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남자의 삶에는 벼랑 끝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벼랑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라고 도전하는 벼랑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윤리적인 것의 중지라고 불렀습니다. 한 남자가 세상의 규칙과 자기 영혼의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사랑을 포기한 현대 남성에게 이 순간은 마치 그의 결심을 조롱하듯 우주가 그에게 단 하나의 파괴적인 질문을 던질 때 찾아옵니다. 만약 사랑이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번의 파혼 끝에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맹세한 36세의 전직 투자은행가 엘리아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포르투갈의 해안마을로 이주하여 훈련된 고독의 삶을 구축했습니다. 아침에는 대서양에서 수영을 하고 저녁에는 촛불 아래에서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침묵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화요일, 한 여자가 카페에서 그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치 시간 자체가 느려진 듯 신중하고 서두르지 않게 책장을 넘기는 방식에서 무언가가 그의 내면을 깨뜨렸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규정하는 순간 당신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다. 엘리아스는 스스로를 사랑을 초월한 남자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는 단 한 번의 조용한 만남으로 그를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역설입니다. 한 남자가 진정으로 사랑을 놓아주는 순간 사랑은 다시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2023년 성행동 아카이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년 이상 자발적으로 연애 관계를 중단했던 남성들은 매력의 기준에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현대 데이트의 연기 같은 친밀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훨씬 더 무서운 것, 바로 진정한 연결을 갈망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를 예견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바꾼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위험한 지점입니다. 고독이라는 도가니 속에서 자신을 재건한 남자는 더 이상 필요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택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급자로서도 감정적인 목발로서도 아닌
하나의 주권적인 존재로서 말입니다. 역사는 이 갈림길에 섰던 남자들로 가득 차 있고 그 길을 떠난 자들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그 유명한 짝사랑 이후 수도승과 같은 열정으로 자신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모든 여성에게 거절당한 반 고흐는 자신의 고통을 불후의 명작으로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키르케고르의 이야기가 가장 잊히지 않습니다. 약혼을 파기한 후 그는 남은 평생을 연인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관념에 사로잡힌 철학자로서 그녀를 위해 그녀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죽을 수는 있지만 그녀를 위해 살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은 지점입니다. 절대적 자유를 맛본 남자는 결코 관습적인 사랑의 우리로 완전히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훨씬 더 희귀한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이 낭만적 관계 이후의 명료함이라고 부르는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연구는 최소 5년간 사랑을 포기했던 1200명의 남성들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8%의 남성들이 결국 다시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들의 기준은 더 높아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모, 지위, 사회적 인정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즉 자신을 배신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사람을 찾았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더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의 영원한 존재로서 다른 영원한 존재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험난해집니다. 로맨틱 코미디와 SNS의 긍정 확언을 먹고 자란 현대 여성들은 이런 종류의 남자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데이팅 앱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35세 미만 여성의 83%가 프로필에서 과도한 자급자족을 보이는 남성을 기피한다고 합니다. 한 응답자의 말처럼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내가 필요 없을 것처럼 보여요. 키르케고르는 이 또한 예견했습니다. 그는 불행한 연인은 기억하는 자이고 행복한 연인은 있는 자이다 라고 썼습니다. 사랑을 포기한 현대 남성은 둘 다 아닙니다. 그는 관찰합니다. 그리고 관찰은 환상의 죽음입니다. 이제 가장 어두운 반전입니다. 만약 한 여성이 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녀가 요구가 아닌 초대로 다가온다면 말입니다. 저를 오랫동안 사로잡은 사례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혼 후 7년간 스스로를 유배시켜 야생 생존 학교를 세운 전직 해병대원 레오의 이야기입니다. 덴버의 한 서점에서 한 여성이 그에게 키르케고르에 대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유혹하거나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읽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레오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나에게 완벽하길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제 4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거하지 않고 아마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남자의 세계관을 뒤흔드는 계시입니다. 사랑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이 이미 구원받았음을 목격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키르케고르가 남긴 마지막 일기장의 한 줄은 이렇습니다. 진실은 더디다. 당신은 붙잡히지 않고서는 그것을 가질 수 없다. 사랑을 포기한 현대 남성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밝은 진실이라는 덫에 걸린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어쩌면 한 여인과의 사랑이 아니라 그가 결코 타협하지 않았더라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남자 자신과의 사랑이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남자, 그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타협하지 않은 온전한 당신 자신과 만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여정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더 깊고 의미 있는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한 세대 전체가 왜 조용히 사랑을 포기하고 있는지 그 깊은 이면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도 무섭도록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 세렌 키르케고르는 일찍이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의 남자들이 자신에게 남은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사랑을 포기하는 세상을 말입니다. 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28살의 유능한 변호사, 우리는 그를 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사회가 말하는 모든 기준, 즉 외모, 성공, 능력을 갖춘 완벽한 신랑감입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텅 빈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설계한 삶입니다. 그는 현대사회의 낭만이라는 깊은 심연을 들여다보고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결심한 남자들의 조용한 움직임에 동참한 것입니다. 이것은 씁쓸함이나 분노와는 다릅니다. 훨씬 더 차갑고 조용하며 어쩌면 영구적인 결정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불렀습니다. 육체를 죽이는 병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 자체를 느린 부패 과정처럼 느끼게 만드는 영혼의 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사랑은 바로 그 절망을 키우는 완벽한 배양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회 및 개인관계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오늘날 남성들이 연애 관계를 추구할 확률은 아버지 세대보다 5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미국 사회학 리뷰는 30세 미만 남성 3명 중 1명이 지난 1년간 어떠한 성적 활동도 없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의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19세기 덴마크에서 키르케고르는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남자에 대해 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와 결혼하는 순간 자신을 그녀에게 이끌었던 바로 그 열정이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이것을 심미적 역설이라 불렀습니다. 사랑이 제도화되는 순간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무덤지기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024년 현대 남성들은 이 역설을 거대한 규모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과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는 11,000쌍의 커플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의 결혼 만족도는 결혼 첫 해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여성의 만족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현대의 사랑이 남성들에게 그들이 결코 동의한 적 없는 역할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영혼의 일부를 절단하라고 요구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이라는 역할이 주는 무게를 떠올려보면 이 말의 의미가 더욱 깊이 와 닿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더 어두워집니다. 2018년 시카고 대학의 연구원들은 독신으로 자녀 없이 사는 남성들이
기혼 남성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이 문장을 음미해 보십시오. 남성들이 평생을 바쳐 조치라고 교육받았던 것, 즉 사랑, 가족, 헌신이 통계적으로 그들의 기쁨을 가장 침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 모든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하라, 후회할 것이다.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후회할 것이다. 현대 남성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그가 망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했고 그 계산의 끝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신감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며 삶을 일구었지만 단지 행복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이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간 감정적인 보호자 역할을 했지만 더 키가 크고 더 부유하고 더 흥미로운 사람이 나타나자 버려지는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코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혼의 70%는 여성이 제기하며 그 이유는 학대나 불륜보다는 불행을 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이를 가능성의 절망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고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랑에서 등을 돌린 남자들은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개척자입니다. 그들은 심연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남성들이 사랑을 좇기를 멈췄을 때 얻게 되는 숨겨진 힘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고대 스파르타에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잊어버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파르타 소년이 성인이 되면 그는 광야로 끌려가 모든 소유물을 빼앗긴 채 홀로 살아남도록 남겨졌습니다. 장로들은 이것을 증명의 의식이라 불렀습니다. 이 의식은 단 하나의 잔인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조차 그 자체로 충분하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실존의 문제를 탐구했던 키르케고르는 누구보다 이 진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것들은 듣거나 읽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원한다면 직접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 남성들은 그 반대를 믿도록 세뇌당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가 사랑에, 선택받는 것에, 외부의 인정에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한 남자가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신의 내면으로 향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32세의 건축가 제임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년 전 그는 텅 빈 아파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약혼녀가 돌려준 약혼 반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문장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더 이상 설레지가 않아 몇 달 동안 제임스는 사회가 상처받은 남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른 일에 정신을 팔고 상처받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우연히 키르케고르의 책 두려움과 떨림을 접했고 한 구절이 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신앙의 기사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의지해야 하며 자기 안에 갇혀 있음을 느껴야만 한다. 바로 그 순간 제임스는 모든 것을 바꿀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사랑을 좇는 것을 멈췄습니다. 관계를 통해 공허함을 채우려는 시도를 그만두었습니다. 대신 그는 침묵을 끌어안았습니다. 1년 안에 제임스는 14개국을 여행했고 그의 수입을 3배로 늘려준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결코 배우지 못하는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2023년 긍정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소 6개월 동안 자발적으로 고독을 택한 남성들은 자신감, 창의성, 정서적 회복 탄력성이 72%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신앙으로의 도약이라 불렀습니다. 한 인간이 외부에서 답을 찾는 것을 멈추고 대신 자기 존재의 무서운 자유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고독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가장 큰 상심을 가장 큰 강점으로 변화시킨 남자들로 가득합니다. 니체는 루 살로메에게 거절당한 후 그의 역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습니다. 청력을 잃고 시련의 아픔을 겪은 베토벤은 그의 가장 위대한 교향곡들을 작곡했습니다. 키르케고르 자신도 약혼을 파기한 후 그의 가장 심오한 저작들을 쏟아냈습니다. 여기에는 현대 심리학이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패턴이 있습니다. 2021년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연인에게 거절당한 경험을 창의적이거나 지적인 활동으로 승화시킨 남성들은 평범하게 다음 관계로 넘어간 남성들보다 비범한 성공을 거둘 확률이 3배나 높았습니다. 이제 이 변화의 어두운 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한 남자가 사회가 자신이 자급자족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서적으로 독립적인 남자는 현대 시스템의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해로운 관계를 견디지 않습니다. 그는 키르케고르의 말처럼 미지의 목표를 향해 날아가는 고독한 화살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이혼 후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몬테나의 오두막에서 살기 시작한 전직 기업 변호사 데이비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친구들이 그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는 남성성, 상실, 그리고 재발견에 대한 날 것 그대로의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그는 한때 자신처럼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50만 명 이상의 남성 팔로워를 모았습니다. 언론은 그를 급진주의자라고 낙인 찍었지만 진실은 더 간단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키르케고르가 묘사한 자유의 현기증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독이라는 심연을 들여다보았고 그것이 심연이 아니라 거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한 남자가 사랑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는 진정으로 위험해집니다. 사회가 두려워하는 방식, 즉 폭력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폭풍이 위험한 방식처럼 통제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살아있는 존재로서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키르케고르는 불안은 자유가 주는 현기증이다 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현기증을 뚫고 나아가면 다시는 잊을 수 없는 강인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포기한 남자가 다시 그것과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는 가장 금기시되는 질문을 탐구할 것입니다. 절대적 자유를 맛본 남자가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든 남자의 삶에는 벼랑 끝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벼랑이 아니라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라고 도전하는 벼랑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것을 윤리적인 것의 중지라고 불렀습니다. 한 남자가 세상의 규칙과 자기 영혼의 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사랑을 포기한 현대 남성에게 이 순간은 마치 그의 결심을 조롱하듯 우주가
그에게 단 하나의 파괴적인 질문을 던질 때 찾아옵니다. 만약 사랑이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너를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3번의 파혼 끝에 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맹세한 36세의 전직 투자은행가 엘리아스를